소피스트, 그들을 오역하는 이유. 궤변론자, 기회주의자, 말로 돈을 버는 천박한 인간 등등, 우리는 그리스의 소피스트를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세계를 농락한 매판 지식인이었을 뿐일까요? 거짓을 수치심 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나 위선을 꼬집을 때나 심지어 기회주의자로 타인을 모욕할 때 우리는 소피스트적이라 형용합니다. 거의 나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 시대와 현대의 시차를 감안하지 않고 그들을 평가하는 잣대는 세계와 존재 이해를 돕기보다 관성적 지식을 증폭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진 않을까요? 오늘날까지 익숙한 소피스트에 대한 편견들을 짚어봅니다. 첫째,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자라는 의견입니다. 소피스트는 소포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리오타르에 의하면 소포스는 지혜로운이란 말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지혜는 플라톤주의가 설파한 도덕적 지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영리함 혹은 통찰과 관련이 깊습니다. 선악의 잣대를 벗어난 지식을 뜻하죠. 물론 프로네시스가 개연성의 지식을 가리키긴 했으나 단지 실용적인 지식만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존재의 해찰을 위한 직접적이고 순간적이며 어떻게든 결정을 짓는 거의 비평에 가까운 유물론적 지식이라 볼 수 있죠. 따라서 소피스트는 도덕적 명령의 토대가 되는 억압적 지식보다 세계와 존재의 직접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생생한 언어를 다중들에게 설파한 생활 지식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한 인간은 각자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 또한 통찰을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 소피스트들이 죄다 이런 경향이라 단정할 순 없죠. 둘째, 소피스트의 활동 무대를 페르시아 전쟁 이후 지중해 패권국으로 자리 잡은 아테네로 국한해 이해하는 편견입니다. 역사 속에서 소피스트는 그리스어를 쓰는 문명권 일대와 로마 제국까지 출연하죠. 말이 권력이 되는 문명의 구축과 소피스트의 활동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력으로 지배하는 전제정치 구조에선 소피스트들의 자유로운 의견 피력은 불가능했죠. 그들의 활동 무대는 그리스어를 쓰는 거의 모든 지역이었습니다. 실내로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소피스트들의 다수는 이오니아와 남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소피스트 전체를 그들에게 국한시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인 셈이죠. 셋째, 소피스트라 묶어 부르는 지식인들에게 어떤 사상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피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랐기에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었으며 그 말들의 경쟁은 자연의 포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이 문명의 구축을 정당하게 겨루는 열정적 무대를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그리스 민주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보는 편이 낫겠죠. 다양성이 말의 힘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문화를 소피스트들은 주도했습니다. 문화에 활기를 넣고 사상의 다양성을 다층의 색깔로 증명했죠. 넷째, 소피스트가 지식만 팔아먹는 장사치였다는 오해입니다. 니체는 자연에 대한 무기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기력이 실존에 대한 절망적 불쾌감을 만든다 했는데 소피스트는 정확히 자연에 대한 무기력을 극복한 뒤, 즉 그리스 폴리스 문명이 안전한 세계를 주저한 이후에 출현했죠. 인간에 대한 무기력이 문제시될 때에야 말은 곧 권력이 됩니다. 소피스트는 이 인간에 대한 무기력에 대응하고자 생겨난 시대적 요구였던 셈이죠. 때문에 소피스트들의 주된 활동 분야는 정치였습니다. 정치는 가장 극적인 놀이입니다. 투표에 의해 승부가 투명하게 갈리죠. 정치에서 도덕 운운하는 것은 치결인 하급자나 실행하는 어설픔이라고 그리스인들은 체감하고 있었기에 승리와 그에 대한 실리 추구가 인간에 대한 무기력을 상쇄시키는 쾌락일 수 있었죠. 이들에게 도덕은 존재의 핵심 문제가 아니며 돈은 단지 제 명성의 기준을 보증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니체가 소피스트를 좋아한 이유죠. 다섯째, 소피스트는 타락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진단입니다. 리오타는 소피스트가 오히려 시대적 반전을 주저하는 존재들이라고 정의하죠. 세상의 헛됨의 치료제인 도덕을 남발하며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질서를 견고히 다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으로 품격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면 많은 훈련과 유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억압받은 자들이 덜 착한 것은 그들의 인성탓만은 아닙니다. 소피스트들은 누구나 존재와 세계의 허무에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설득시킴으로써 신분 계급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세력이라 볼 수 있죠. 품격 높고 도덕적이며 착한 지배계급들도 허무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누구나 존재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다고 소피스트는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는 기존 질서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규합까지 창조해냈죠. 누구나 존재적 허무에 자유롭지 못하기에 세습군주들의 신화적 혈통은 그 명분이 사라지고 매력 없는 정치가는 곧장 퇴출되어야 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해마다 성과를 인준받아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기여한 존재가 따로 없으니 내 존재를 톱밥을 계기화 자격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기회의 평등이고 표현이 자유죠.
리오타는 말하는 것은 노래의 의미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경쟁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존귀한 존재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말의 힘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은 반전을 마련한 민주주의적 계기를 작동시킬 수 있죠. 개천에서 용나는 세계에서나 소피스트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피스트를 매판 지식인의 표상으로 단정짓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돈에 대한 우리들의 유난한 감성 탓입니다. 한국의 위키피디아는 다른 나라들보다 돈에 관한 설명이 집중돼 있죠. 예컨대 명망 있는 만큼 수업료는 엄청나게 비쌌다거나 소피스트들은 모두 부자는 아니었다와 같은 이야기가 소피스트의 역사 철학적 관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소피스트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차단하고 있는 형편이죠. 두 번째, 이른바 윤리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애초 윤리학은 어떤 의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톱바보고 감각적 지각의 상대성을 보편적 기준으로 제고하는 사유훈련입니다. 선택과 행위의 기준을 개인에 두지 않고 이성과 개념에 두는 지적 행위죠. 그런데 한국의 윤리교육은 당위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따져 묻지 않고 바른 인성을 주입하고 인성을 개발한다는 황당한 목표까지 세우죠. 바르는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정치적 명령이고 개발은 경쟁에서 도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제적 명령입니다. 사유의 훈련이 아니라 의무의 숙달이 윤리학이 돼버렸죠. 이 은밀한 반지성주의가 윤리학을 훈령처럼 수용하게 하는 폭력으로 작동됨에 따라 소피스트적 다양성의 사유는 상상의 영토를 비껴간 것이죠. 소피스트는 자신들을 철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철학자라는 명칭은 지혜를 갖지 못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수사였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주장했던 이 자신감을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겸손과 겸허가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소피스트들은 지식의 초월적 기준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권위주의 형이상학을 출산한다고 주장하며 지식의 순발력과 재치를 마비시키는 원인으로 그 초월적 지식을 두었습니다. 경직된 인식은 철학이 아니며 마비된 자에는 폭력일 뿐이죠. 또한 소피스트는 인공적 법질서인 노모스를 자연적 규칙인 피시스보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노모스가 자연스러운 피시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인간이 경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피시스, 즉 자연은 실력 있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계급장이 없죠. 소피스트들에게 노모스에 의해 강제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겪는 일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부정의를 저질러버리는 것이 덜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죠. 이런 노모스와 피시스의 논쟁을 통해 소피스트들은 낡은 관습과 법률을 뜯어 고쳤습니다. 충족된 산만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살만이 아레테, 즉 윤리라고 판단했죠. 이처럼 소피스트들은 궤변론자라기보다 결정론을 절대 부정하는 현대의 해체주의적 성향과도 유사한 철학적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한계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 철학을 한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인식, 지식을 유연한 세계 반영의 미래적 시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소피스트적 상상력이라 압축할 수 있겠죠. 심지어 소피스트들은 당대의 상식이었던 신의 권위까지 도전했습니다. 프로타고러스는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리티아스는 신은 똑똑한 인간이 발명한 것으로 인간을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칸트와 유사한 입장을 이미 취했죠. 그러나 이 무신론 탓에 많은 소피스트들은 폴리스에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다양성을 무질서와 등치시키는 보수화된 인식이 그들을 퇴출시킨 것이죠. 현대의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긍지의 태보가 다양성의 틈을 막아버리고 있죠. 성과 악의 도덕적 잣대로 모든 것을 배치하려는 경향 속에서 민주주의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다소 위험하고 심히 도발적이라도 세계와 존재에 개성 있는 질문을 던지는 저 삑딱한 지식이 용인될 때 우리의 세계는 충족된 아름다움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들의 유연제니까요. 소피스트라는 오염된 말로 공격당하지 않을 다양성의 발산을 응원하며 안녕.